네, 4인 4색 투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산 투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KB국민은행 김현섭 한남 PB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채권 투자 얘기 그동안 많이 해주셨는데 작년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채권 금리도 상승기니까 채권값이 떨어지는 기간이니까 아무래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유리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거꾸로 이제 금리가 앞으로 인상은 종료될 지점이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다시 말해 채권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매매가 유리하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뭐 매매 차익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왜 그런가요? 예,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높이는 과정 중에서 지금이 금리가 정점이라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금리가 하락했을 때 이제 매각해서 비과세 매각 차익을 보려고 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장기 국채를 많이 매입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채권 ETF나 채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소위 알채권으로 표현되는 이런 개인들이 직접 개별 채권을 투자해서 이제 개별 채권을 매수했던 건데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까지 국채 금리가 계속 올랐었는데요. 지금이 금리가 정점일 거라 생각해서 너무 빨리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산 다음에 금리가 더 올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작년 10월 21일경에 4.6%를 찍었을 때가 가장 고점이었는데요. 사실 그 고점일 때는 분위기가 금리가 더 오른다는 분위기 때문에 그때 사신 분들은 또 많지는 않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고점을 찍고 나서 한 20일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금리가 되게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에 3%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채권을 사신 분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수수료가 발생된 것까지 감안하면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신 투자자분들이 아니면 이렇게 수익률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일정 기간 동안 방향성은 유지가 되지만 금리 예측 또한 진짜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뭐 주가 예측 못지않게 금리 예측도 쉽지 않죠. 예. 저기 지금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 규모. 작년에는 20조 원 넘게 아주 그냥 눈에 띄게 그 전전해보다도 늘었고 올 들어서도 지금 14조예요. 월별로 따져보면 지금 2조, 3조 원 좀 못 미치는 데서 지금 4월에는 4조가 넘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실제로 그 창구에서 그렇게 많은 주문들이 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쪽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요즘 고액 자산가들은 어떤 채권에 주목을 하시나요? 예, 금융투자소득세법이 내년 말까지 유예가 됐고 그때 종료가 될 예정인데요. 예, 그래서 내년 말 이전에 만기가 끝나는 그런 만기가 짧은 저쿠폰 절세 채권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쿠폰 절세 채권,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이제 금리에 따라서 내가 채권을 매각한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이제 만기 때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금리가 낮았을 때 발행됐던 그런 채권 중에 만기가 내년 말 이전인 그 짧은 채권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이제 만기가 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정기예금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정기예금 환산 수익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연 몇 %에서 연 몇 %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쿠폰 절세 채권이라는 게 지금 뭐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는 거는 뭐 이해되는데 채권을 매수할 때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그 정해진 표면금리대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이거를 지금 연 몇 %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요? 예, 채권은 말씀하신 대로 만기와 금리가 정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그 저쿠폰 절세 채권 1억 원짜리를 살 때 9,700만 원 주고 사게 되고요. 만기 때 이제 1억 원을 받게 되니까 예. 그 차액 300만 원이 이제 비과세가 되는 효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세율 14%를 부과하는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뭐 연 4% 정기예금 환산 수익률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종합소득세율이 45% 되는 이런 투자자인 경우에는 정기예금 환산 수익률이 연 6%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까지 감안해서 그래서 이제 정기예금하고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리를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 채권 투자의 규모가 크신 분들은 뭐 종합소득세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예. 뭐 세금이란 건 뭐 저 세금은 죽음과 함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거라는 얘기도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세금까지 감안해서 채권을 항상 봐야 된다. 이것이 주식하고 차이가 있겠네요. 예. 사실 뭐 연 4 내지 6% 이렇게 되면 아주 큰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산가들이 여기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자산가 분들은 일단 세금에 많이 민감하시기 때문에 절세에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정기예금 1년짜리 수익률이 연 한 3%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금리의 경쟁력이 있고요. 또 매 3개월이나 매 6개월마다 이자가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제 좋은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경제 성장 전망률이 좀 낮아지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지금 근원 물가가 상당히 높게 예, 유지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짧은 기간 동안에 금리가 하락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별로 이렇게 우세하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만기가 짧은 이런 채권을 만기 때까지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저쿠폰 절세 채권이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니까 미국의 그 국채 수익률, 미국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 그 10년물 장기채 같은 경우는 3%대고 그다음에 한 6개월 이내, 만기 6개월 이내 남은 건 5%대예요. 예. 차라리 그걸 짧은 거를 계속 이제 사서 돌리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유리한 겁니까? 이제 만기가 길게 되면 금리가 하락했을 때 그 차익이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국채에 이제 베팅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제 저쿠폰 절세 채권을 좀 예로 말씀드리면 이제 은행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 지주에 속해져 있는 이제 캐피털 회사채 같은 경우는 만기가 한 15개월 정도 되는데 연 이제 4.1%부터 연 6.1%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만기가 이제 8개월로 짧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 이제 3.6에서 5.5. 또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 3.6에서 5.4 이렇게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서 정기 예금으로 표시되는 금리가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그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은 예금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1억을 예금한다 그러면 금리가 4%라 그러면 1년 뒤에 그 400만 원의 이자가 들어오는 이게 딱 계산이 되는데 예. 채권은 할인해서 수익률만큼 할인해가지고 매입을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또 이자도 이자지만은 세율까지 종합소득 세율까지 감안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센터장님이 지난 4월에 아주 중요한 팁을 주셨다 그럴까요? 사실 그때 2차 전지 ETF에 투자하신 고객분들에게 이익 실현을 권유를 하셨는데 그때 말 들었으면 상당히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2차 전지 관련 ETF가 고점 대비해서 한 16%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지금 반등하면서 이제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고객님들께서는 일단 이익 실현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생각하시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에서는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적립 투자나 이제 분할 매수로 이제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ETF 관련해서는 요즘 반도체 관심이 뜨겁죠. 최근 한 달 사이에 약 한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CG가 나오네요. 보면 반도체 톱 15 이게 5월 수익률이 9.5%예요. 예.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 산업은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는 것을 고객님들이 이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재고가 사상 최대이다라는 안 좋은 뉴스에 오히려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워런 버핏도 그랬듯이 대중하고는 거꾸로 가야 어떻게 보면 많은 다수와 거꾸로 가야 수익이 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 전망도 올 연말 정도 되면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코스피의 1등, 3등 기업인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자산가분들은 투자하시는데 좀 편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관련해서 이제 인공지능 바드 발표회를 같이 이제
뭐 보여드리면서 이제 AI 관련 반도체 투자의 필요성을 같이 이제 느끼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챗 GPT하고 이제 구글의 바드를 이제 비교 체험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금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똑같은 질문들을 이제 챗 GPT하고 바드에 같이 입력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AI가 어떻게 세상을 바뀔지 뭐 이런 내용도 같이 이야기하면서요. 또 어떤 고객님들께서는 나는 챗 GPT의 그런 답이 더 마음에 들어. 또 어떤 고객님들은 이제 바드의 이제 그 답이 더 마음에 들어. 이렇게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저 센터장님이 고객들한테 이제 이 자문해 주실 때는 완전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해서 보여주시네요. 예.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리고 직접 그 바드나 챗GPT 해보신 분들이 그걸 느끼시니까 예. 더 그럴 것 같아요. 이 ETF 중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하고 예. 그 미국의 반도체 주식 이렇게 같이 엮어놓은 이런 ETF는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은행에서는 모든 ETF를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은행의 신탁을 통해서 나온 ETF만 따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 은행에서는 그런 ETF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즘 뭐 어떻게 보면 뭐 그 미국의 뭐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거는 좀 사실상 해소가 됐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6월 FMC에서 또 금리를 올릴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물가가 안 떨어지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이게 불확실성들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도 좀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국제 정세도 지금 뭐 러시아하고 중국 그다음에 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또 미국이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것 아주 복잡한 것 같은데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흔히 이렇게 느끼는데 이럴 때 큰손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을 가장 걱정을 하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전쟁 같은 이렇게 통제가 할 수 없는 그런 돌발 변수를 가장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확률은 매우 적지만 한번 발생이 되면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산되지 않을까? 아니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좀 아니 안 좋지 오늘 아침에 않을까? 그러면 경계경보 이렇게 사이렌 울린 거에 대해서 예. 갑자기 뭐 문의 이런 거 없었어요? 금방 또 이게 오버라는 뉴스가 났기 때문에 연락은 오시진 않았지만 저 또한 우리가 이렇게 남북 대치 상황을 하고 있는구나라는 거를 오랜만에 느끼게 되는 계기였던 것 우리가 같습니다. 참 잊어버리고 있는데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그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이제 그 매달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휴전국까지라는 걸 느꼈는데 이것도 없어지니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전쟁 말고는 또 어떤 뭐 자연재해라든지 예. 뭐 또 다른 뭐 이런 불확실성 같은 건 없을까요? 이제 자산가분들께서는 이제 나라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가계 부채의 문제라든지 뭐 정부 입장에서 재정 적자 뭐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을 걱정을 좀 많이 하시고요. 또 이렇게 세금이 좀 이렇게 방만하게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것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산가들한테는 가장 안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유효할지 참 궁금합니다. 투자 전략 일지는 모르겠는데요. 고객분 한 분이 SG발 사태를 말씀하시면서 돈을 벌어다 준다고 하면서 수수료 받는 거는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셔서 순간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불법 사기에 관련된 거고 이런 투자는 적법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고객분님께 이제 금융이나 부동산이나 뭐 투자 관련된 모든 것 관련해서 뭐 반드시 100% 절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은 듣기는 당장 좋을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짙은 색안경을 끼고 한번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렸었습니다. 항상 뭐 그런 어떤 다단계성 그런 사기 사건이 일어날 때 보면 반드시 뭐 해준다 이런 식으로 장담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나라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가계부채나 재정적자 이런 부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보다 높은 상황이고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유일하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지금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내릴지 알 수 없는 뭐 빨라야 연말이나 내년 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은 없습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이 지금 계속 연기를 해오다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카드사나 캐피탈 회사나 은행을 포함해서 그런 연체율이 좀 다소 늘어나고 그렇죠. 있는 연체율이 올라가는 게 지금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그 이제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이제 이게 변할까 좀 예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을 충분히 이제 쌓아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은 충당금 쌓아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자영업 특히 이제 대출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예가 종료될 경우에 벌어질 일들이 어떤 건지 이게 사실 지금 예측하기 좀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유예를 해놓은 거지 그냥 위험을 유예해놓은 거지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죠. 자,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그 주식 쪽에 좀 이거 더 많이 하시는 분들, 주식 쪽을 많이 하시는 큰손 투자자들 경우에는 요즘에는 어떤 관심을 좀 갖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식이 많이 올라갈 때 그런 것을 잡아서 투자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산업이 없어질 업종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금 많이 저평가돼 있고 많이 싸졌던 것들을 이제 사놓고 기다리시는 이제 스타일도 계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많이 이제 싸진 거를 이제 사놓고 기다리시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시는 자산가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 그런 주식들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말고는 없나요? 그런 업종이?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크게 보이시는 거는 그 업종으로 지금 보이셔서 그 업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아무튼 뭐 큰손 투자자들 움직임을 보면은 확실히 좀 차분하고 냉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수익이 더 나지 않나 싶은데 지금까지 KB국민은행 김현섭 한남 PB센터장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